주 후반에 그래도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이번 한 주 그런대로 마음 편하게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간 조정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중급 하락장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좀 불안한 부분이 일정 부분 시장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1년 정도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 이상의 조정이 한꺼번에 동시에 발생하고 나면은 주식시장이 적어도 숨을 돌리는 그러한 기간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여의 기간 조정, 그리고 그와 함께 중급 하락장이라는 제법 깊은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발생했던 2000년 이후 상황들을 되고 와 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빨리빨리 액티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1년여의 기간 조정과 그리고 중급 하락장, 주가지수 20% 이상의 낙폭이 지난 1년여 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 7월부터 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확실하게 만 12개월인 것이고, 지금까지 치더라도 거의 1년 가까이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1년여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 이상의 조정이 발생한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요, 2000년 이후 5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상에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시기는 2000년 IT 버블 붕괴 때죠.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는 1년 내내 쭉쭉쭉쭉 빠졌어요. 요즘 많이 빠졌네 하지만 저 때 비하면 귀염둥이죠. 지금 화면상의 차트가 이게 로그 스케일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높이 있죠. 요 높이가 같다 하면은 같은 비율로 등락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 증시가 반토막 났으니 지금 우리가 중급 하락장이다, 20% 빠졌다 하는 것은 이때에 비하면 정말 귀여운 수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있었던 1년여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이 발생한 시기는 2002년 봄부터 해서, 늦봄부터 해서 2003년 이라크 전까지의 요 시기입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은 아니지만 한 마이너스 40% 가까이 넘게 주가 지수가 하락했었던 시기예요. 이때 당시는 2002년 월드컵 해가지고 사람들이 빠바빠바빠 20년 전이네요. 막 이렇게 열광하고 막 기분 좋을 때였는데,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쭉쭉 빠졌습니다. 쭉쭉.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쭉쭉 빠졌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시기는 이제 모르는 분이 없는 그 시기죠. 2008년 금융위기. 엄밀하게는 2007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쭉쭉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까지, 그때가 10월이 피크였지 않습니까? 리먼 파산 등등으로 해서 요 시기, 세 번째 시기였습니다. 이때 요 높이 보시게 되면 지금의 조정폭은 그냥 귀여운 수준이에요. 자, 그 이후에 보게 되면요, 2010년대는 전체적으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급 하락장이 있긴 있었어요. 언제? 2011년에 요때 이제 8월부터 해서 초가을까지 중급 하락장이 있긴 하였는데, 이때 당시는 보게 되면요, 기간 조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짧게 끝납니다. 짧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만 6년여에 걸쳐서 지지부진한 좁은 횡보장인데, 요때 당시 그래도 증시가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 이게 기간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당시 코스닥 시장은, 그리고 스몰캡 지수는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 시기는 조종장이라고 보기에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이 동시에 발생했던 시기는 2018년 연초부터 해서,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운 조종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4개의 시기를 보게 되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2000년 IT 버블 붕괴 후에는, 몇 개월이든, 숨고르기 했고, 2002년, 2003년 후에는 바로 반등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바로 반등했고, 그런데 2018년에는 조정 후에 한 1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죠. 1년여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년여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거의 뭐 낙다운 포기하는 번아웃 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면은 그때 이유 없이 시장이 하락이 멈추게 되고 숨돌리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후에 2001년에 숨고르기 장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뭐 조종이라고 또 느끼실 수 있지만 2000년에 워낙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저게 조종인가 싶고요. 2001년 9월 10일에 이렇게 고 사단이 났죠. 2001년 9월 10일. 그 후에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2001년은 뭐라 그럴까, 숨고르기 시기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000년 IT 버블 붕괴, 1년여의 숨고르기, 그 후에 2002년 강세장이 찾아왔어요. 2003년하고 2008년 보게 되면 앞에 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 강세장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03년 3월 빵야 이제 시작한 이후 다이렉트로 2003, 4, 5, 6, 7 5년간의 대세 상승장. 그때 돌아가고 싶습니다. 참.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2009년 진짜 강했고 2010년 차화정, 2011년 8월까지 거의 3년 가까운 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은 앞서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년여의 숨고르기 후에 아쉽게 2020년 팬데믹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요 구간이 요 때는 잠깐 요렇게 되긴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은 강세장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1년여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이 거친 후에는 아무리 못해도 숨고르기는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1년여의 기간 조정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지치잖아요. 투자자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쯤 되면 사회적 불만이 커집니다. 아니, 이거 주식시장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손도 안 쓰고 있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1년 정도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증시부양책이 꼭 등장합니다. 증시부양책이. 기간 조정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증시부양책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뭐 증시 안정기금 이런 것도 등장하죠. 2020년 팬데믹 때도 증시 안정기금이 등장했지만 뭐 정작 집행을 하지 않아도 시장이 올라서 뭐 칼자루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증시부양책으로 카드가 등장하죠. 자, 꼭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규 상장 IPO 요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요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포기하는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지쳐가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이 제도적인 변화로 시장에 어떤 힘을 주게 될까요?
좀 지켜봐야 할 변수이긴 합니다만, 주식 양도세 관련한 이슈. 이게 이제 엄밀하게는 금융투자소득세죠. 금융투자소득세. 아직 시행된 게 아니고 2023년 시행 예정. 요거에 대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공약에 있었지 않습니까? SNS의 주식 양도세 폐지 요 이야기 있었는데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변수고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거를 이제 상향한다고 하죠. 이거 거의 이제 2013년 이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증시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증시 부양책으로서의 효과를 안을 낼지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1년여의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지만 아쉽게도 투자자들은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뭐 단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봤는데 손실이 났다. 그럼 당장에 은행 예금 금리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아니, 내 1년 전에 그 예금에 넣어놨으면 뭐 몇 프로 받는데 손실이야. 그러면 진짜 사람 속이 다 뒤집어지죠. 은행 예금 금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떠나죠.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포기하거나 아예 손을 놓거나 떠나신 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향후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 선례에서는 1년의 기간 조정과 중급 하락장 이상의 하락이 있게 되면 숨 돌릴 틈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 그러한 계기가 시장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점을 떠올려 보시면서 향후 증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바닥 권역으로 시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